문제 1번.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y는 4x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 도형이 있다.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한다면 곡선 y는 x제곱, y는 x제곱, 의자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직선 y는 4x, y는 4x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2차 곡선하고 4에서 만나지. 0과 4에서 만나면서 영역을 만드는데, 그 둘러싸인 영역을 밑면으로 하고, 그리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그 단면이, 그러면 이런 그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는, 이와 같이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입체 도형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 그 입체 도형이 있어.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을 y축의 수직이고 y좌표가 4인 평면으로 잘라서, y좌표가 지금 4이면 여기가 16이니까 이 중간 어디쯤에 4가 있고, y좌표가 4인, 그러니까 y축가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지. 그런 그 입체 도형이 여기까지는 그대로, 본래 그 입체 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본래 입체 도형이 잘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y좌표가 0 이상 4 이하인 영역,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여기가 1이고 y는 4x랑 만나는 점에 y좌표가 4니까 이쪽 교점의 x좌표는 x제곱이 4가 되니까 이게 2네.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에서는 본래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입체도형의 부피가, 그 입체도형이 그대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피를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x축과 수직인 단면으로 잘랐을 때 생긴 단면의 넓이가 이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x가, y좌표가 4x고 x제곱이니까 4x 빼기 x제곱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넓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는 본래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잘려진 단면은 역시 4x 빼기 x제곱의 제곱인 넓이를 가질 텐데, 그런데 그 정사각형을 y는 4다 라는 평면이 자르면서 일단 높이는 유지가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가 좀 작아지네. 그 위쪽이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본래 단면이 이와 같은 정사각형이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y는 4다 라는 직선의 그 평면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거지. 이렇게 잘리는 거야. 얘가 y는 4. 그럼 그때 이 한 변의 길이가 원래 4x 빼기 x제곱인 그와 같은 정사각형, 높이가 4x 빼기 x제곱이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이 밑변의 길이, 이 길이가 역시 4x 빼기 x제곱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워지는 거지. 이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 직사각형이네. 이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세로의 길이가 4x 빼기 x제곱이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4에서 이 길이 4에서 x제곱을 뺀가. 그래서 이때는 넓이가 4 빼기 x제곱을 가로의 길이로 하고 세로의 길이가 4x 빼기 x제곱을 그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넓이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그 입체 0부터 2까지의 영역에서 지금 그 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입체의 부피는 0부터 1까지는 단면이 x축과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의 단면이 넓이가 이와 같은 입체니까 이걸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그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그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15줄 이내로, 15줄 이내로 써라 라고 하니까 이 그림의 상황을 다 일일이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과를, 이 상황을 파악했으면 그러면 이식과 이식이 끌려 나오겠지. 또 거꾸로 얘기해서 이 두 개의 이식을 끌어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만 잘 답 안에
써 넣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때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은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은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n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써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인 x에 대해서 서는 그 넓이가 4x 빼기 x제곱의 완전제곱, 4x 빼기 x제곱의 제곱이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2인 x에 대해서는 그 넓이가 이 값이므로 4x 빼기 x제곱 곱하기 4x 빼기 x제곱이 된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파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이제 따라서 그 부피는 하고 계산을 과정을 이제 써주면 되겠다 싶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 빼기 x제곱의 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 빼기 x제곱 그리고 4x 빼기 x제곱 dx 이다.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고,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이제 각각의 값을 구해줘야지. 인테그랄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 빼기 x제곱의 제곱 d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전개하지 16x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dx 이고, 이 값은, 이건 연습지에다가 따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3분의 16 x 세제곱 빼기 2x 4제곱 더하기 5분의 x 5제곱 이니까, 따라서 정적 분값은 3분의 16 빼기 2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15분의로 통분이 되겠지. 15분의 5 곱하니까 80 빼기 30 더하기 3, 그래서 15분의 53, 여기다가 15분에 따라서 53 이며, 그리고 두 번째 정적분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 빼기 x제곱 그리고 4x 빼기 x제곱 dx는 이것도 전개하는 것까지는 보여주고, 1부터 2까지 16x 그리고 빼기 4x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dx는 하고, 이것도 역시 따로 계산을 하자고. 이것은 부정적분이 8x제곱 빼기 3분의 4x 세제곱 그리고 빼기 x 4제곱 더하기 5분의 x 5제곱 1, 2. 어떻게 이 계산도 이거 1이네. 계산을 해주면 8 곱하기 4 빼기 1 3, 8, 3, 24 빼기 3분의 4 곱하기, 이게 지금 이게 세제곱이니까 8 빼기 1 7, 4, 7에 28 빼기 16 빼기 1인 15 더하기 5분의 32 빼기 1인 31 이 되고, 조금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면 이 값이 24에서 15를 빼니까 9 빼기 3분의 28 더하기 5분의 31, 9에서 3분의 28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31, 그래서 15분의 라고 이제 통분이 되어지겠네. 따라서 15분의 93 빼기 5 88인가?
93 빼기 5. 따라서 88이다. 그러므로 이 값은 15분의 88이다. 따라서 부피는 15분의 53 더하기 15분의 88. 그래서 15분의 53과 88을 더해주면은 130, 141 이렇게 나오겠네. 3의 배수니까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이 되어서 5분의 40, 3, 42, 3, 7, 21 5분의 47이다. 이렇게 2번 중심의 XYZ 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 B가 X축, Y축에 각각 접하고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25파이이다. 일단 그럼 이 구의 중심을 우리가 A, B, C라고 놓으면 그럼 구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 구의 중심이 모두 양수고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양수. 그리고 이 구가 X축과도 접하고 Y축과도 접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X축과 이렇게 이제 접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Y축과 또 이렇게 어디서 접하는 거지. 그 접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그 구의 중심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 수선의 발은 A와 B, 0과 0일 테니까 이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그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0과 B와 0일 테니까 그때 그 거리가 역시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로부터 따라서 이 거리, 그러니까 ABC랑 A00 이 저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고 따라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ABC하고 0BC, 0B0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A제곱 더하기 C제곱일 텐데 그 거리 제곱이 그 값이 R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서 따라서 이 두 개가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같은 거고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모두 양수니까 같은 값이지. A와 B가 모두 양수로서 같고 그때 더구나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그 원은 그럼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이 그 구가 그 두 개의 점 A00 그리고 0B0인데 A와 B가 같으니까 B를 그냥 A라고 쓴다면 A00 A0 그러니까 XY 평면에서는 그리고 0A가 되지. 이 두 점에서 구가 접하기 때문에 그 구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원도 이 두 점에서 XY축과 접하는 거지. 그 원은 이와 같이 A0과 0A에서 접하는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A와 A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이 되는데 그런데 그 원의 넓이가 25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가 5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의 중심은 그러니까 그 5C가 되고 C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구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은 5와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그와 같은 원일 텐데 라고까지가 이제 이 두 줄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점 P가 10과 17과 3이라고 하는 점이 있네. 그 점에서 이 XY 평면과 위의 점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입체감이 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렇게 원이 지금 있는데 여기 지금 5와 5에서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그 원이 이와 같이 놓여 있는데 그런데 P가 X좌표가 10이고 Y좌표가 17인 그 점 위에서 위로 3만큼 올라가 있는 곳에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0과 17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길이가 3이고 이 위치에 P가 있는데 그 점 P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점을 뭐 Q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PQ 이 길이가 지금 3이고 그리고 Q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X라고 할 때 그 X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게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그 P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잴 테니까 그러니까 PX의 제곱은 이게 3의 제곱 9
더하기 qx의 제곱이라서, 따라서 px가 최대가 될 때 qx도 동시에 최대가 되는 거지. qx가 최대가 될 때 거꾸로 px도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p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q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의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qx는 그런데 이 10과 17과 0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그 5와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그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값이 최소값이고 반지름을 더한 값이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 17, 0 하고 5와 5와 0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우리는 잴 거지. 중심까지의 거리. 그럼 그게 5고 10이니까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에서 169, 13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3이고 거기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그러니까 qx 이 값은 최대값이 13 더하기 5인 18, 최소값이 13 빼기 5인 8 이렇게 되고, 따라서 qx의 제곱은 최대 18의 제곱, 최소 8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px의 제곱은 최대 18의 제곱 더하기 9 그리고 최소 8의 제곱 더하기 9까지 잡히겠지. 그래서 p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럼 그 계산을 해주면 p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될 테고, 그리고 그때 최대 및 최소가 되는 원위의 점 QR을 구하라 하니까, 이 점을 Q라고 넣으면 안 되겠네. 어쨌든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지금 중심 양 끝점 이게 5와 5와 0이고 5, 5, 0 그리고 10, 17, 0 그 두 점에 대해서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네. 이 길이가 5고 그리고 전체 이 길이가 지금 8이란 말이야. 8.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은 그 두 점을 5대 8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내분점 하나 찾으면 되고, 또 이쪽 점은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8이니까 5대 18로 외분하는 점. 그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도 마저 구해내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고. 일단 중심의 좌표를 몰아놔야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9B의 중심을 ABC라고 하면, 여기서 라고 하면, 그러면 X이 9가 X축, Y축과 각각 접하니까 X축, Y축과 각각 접함으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 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따라서 하면서 이 식을 쓸 거야. 바로 어딨나? 이 식을 쓸 거야. 그 x축까지의 거리, 실제로 여러 가지 이거 우리가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는 a00, 0b0 이런 걸 잡았지만, 그것은 살짝 생략을 하고 이제 거리를 직접 얘기하자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식이니까, 거리는 따라서 루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x축까지의 거리, 루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고, 이것이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며 a와 b가 모두 양수이므로 a는 b이다. 이 정도가 일단 나오고, 그리고 이때 x축 xy 평면 위에서 생기는 원은 이때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은 그 중심이 A와 B와 0인데 A와 B가 같으니까 A와 0 이렇게 되고, 이며 반지름이 X축과 접함으로 그 원이 X축, Y축과 원이 접함으로 그 반지름의 길이는 역시 A이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A 제곱이 25파이에서 A는 5이다. 이 정도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제대로 된 문제를 아직 못 풀었어. 이제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나머지를 이 정도의 길이로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P'이라 하면, 그러면 P에서 XY 평면 위 원까지의 거리에 그 P에서 원 위의 점 X까지의 거리는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하고 등식 하나 써주고, Px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P'의 길이는 3 이 정도. 따라서 Px의 길이는 P'X의 길이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되고 최대일 때 최대가 된다. 줄이 모자란데? 한편 P'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13이다 라고, 13이므로 P'과 P'X의 최대값은 13 더하기 5인 18, 그리고 최소값은 13 빼기 5인 8이다. 따라서 Px의 최대값을 이제 얘기하면 되겠지. Px의 최대값은 이게 P'X가 최대가 될 때가 18이니까 9 더하기 18의 제곱, 루트 씌운 거, 루트 9 더하기 18의 제곱은 하고 이건 따로 계산해주고, 18의 제곱이 144 그리고 18, 324니까 324 더하기 9 해주면 333이네. 루트 333, 333은 9의 배수니까 애초에 9의 배수였네. 어쨌든 333을 9로 나눠주면 9, 3, 27, 63, 37, 3루트 37 이며 최소값은 하고 최소값도 맞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Px의 최소값은 루트에 역시 9 더하기 8, 이 값이 8이 될 때 8의 제곱,
따라서 루트에 이것도 따로 계산해주고 9 더하기 64 74 이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에 해당하는 대답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가보자. 한번 구해보자고. 특히 점 Q는 중심 5와 5와 0과 그리고 10과 17과 0을 이은 선분을 이게 5대 18로 외분하지. 5대 18로 외분함으로 그 좌표는 살짝 식을 한번 써주고 5 빼기 18분의 5 곱하기 10 빼기 18 곱하기 5 18 곱하기 5 해주면 90. 그리고 y좌표도 5 빼기 18분의 5 곱하기 17 5 곱하기 17이 85 빼기 18 곱하기 5 90. z좌표는 0. 즉 이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5에서 18을 빼주면 마이너스 13 분의 50에서 90을 빼니까 마이너스 40 해서 13분의 40 이렇게 나오네. x좌표가 13분의 40. y좌표도 역시 마이너스 13 분의 마이너스 5 해가지고 13분의 5. 그리고 z좌표는 0. 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구했고, Q의 좌표도 하라는 뜻으로 여기다 Q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이고. 또한 점 R은 다시 5와 5와 0 이 점과 10, 17, 0을 이은 선분을 최소가 되는 점이니까 5이고 이 길이가 8이니까 5대 8로 내분하는 점이지. 5대 8로 내분함으로 그 좌표는 5대 8로 내분하니까 5 더하기 8분의 그리고 5 곱하기 10, 50 더하기 8 곱하기 5 8로 40 이고 y좌표도 역시 5 더하기 8분의 5 곱하기 17 85 더하기 8 곱하기 5 40 z좌표 0. 즉 하고 이제 P 아래 좌표를 이제 역시 결과를 써주자고. 13분의 90 그냥 쓰면 되겠네. 13분의 90 그리고 13분의 125 그리고 0 2다. 문제 3번인데 윷놀이를 하는 거야.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지는 것. 내 윷은 이와 같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가 10cm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 이 정도의 조건을 주고 있고, 그리고 윗면이 이렇게 생겼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아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둥으로 생겼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제작된 4개의 육가락들로 총 1000번의 시행, 그러니까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지는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지는 것이 한 번의 시행이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4개의 육가락들로 총 1000번의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고, 1000시행을 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규칙에 따라 현 AB의 길이 D를 AOB, 각 AOB, 그러니까 AB 이 현의 길이를 D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 그러니까 이 D를 세타로 나타내라. 그런데 이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와 같은 규칙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1번에 육가락을 던졌을 때 반드시 등 또는 배가 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윗단면이나 아랫단면이 위로 나오는 결과의 확률은 0이다. 그러니까 던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윗단면, 아랫단면은 나오지 않고 등과 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둥근 면과
그 등과 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등이라고 하는 게 여기 둥근 면을 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평평한 면을 배라고 하네. 그래서 육가락을 던졌을 때 반드시 둥근 면이 나오든가 아니면 평평한 면이 나온다. 이제 그 면이 위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육가락의 배와 등,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 나오는 것과 둥근 면이 나오는 것이 나타날 확률. 그 확률은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의 겉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비례한다니까 이것이 이것과 비례한다라는 얘기니까 비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육가락의 배와 등이 나타날 확률이 근데 바로 아래 육가락의 배가 위로 나타날 확률이 P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등이 나타날 확률이 1 빼기 P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와 등이 나타나는 확률은 각각 P와 1 빼기 P인데 그 B가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값의 확률의 B가 넓이의 B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둥근 면의 넓이가 둥근 면의 넓이면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넓이 그러니까 그 옆면의 넓이가 둥근 면의 넓이이고 그 옆면의 넓이는 펼치게 되면 이 호가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가 10인 이 호의 길이는 그런데 각이 세타니까 이가 이쪽 각이 2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만지르면 1이니까 그냥 2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네. 따라서 거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둥근 면의 넓이는 따라서 10 곱하기 2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고 그것과 그 넓이와 평평한 면의 넓이 평평한 면은 AB의 길이가 D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 길이를 D라고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D이고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의 모양이 평평한 면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 평평한 면의 겉넓이는 10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10PD? 10PD의 값이 1 빼기 P 곱하기 이 값 그러니까 10 1 빼기 P의 2파이 빼기 세타와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 10 지워지고 따라서 D를 P로 나타낼 수가 있네. 그러므로 D는 P분의 1 빼기 P 곱하기 2파이 빼기 세타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가 어쨌든 그때 이 D의 값을 세타의 식으로 표현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D가 세타의 식으로 지금 나타내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P만 여기서 각 육가락을 던졌을 때 그때 그 육가락에서 배가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인 P만 우리가 구해주면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D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P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하면 매번 육가락을 던졌을 때 그 각각의 육가락에서 배가 위로 향할 확률 그 확률이 P로 일정한 육가락 4개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4개를 던졌을 때 그럴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4개를 1000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110번 배가 하나씩 나왔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4개의 육가락을 던졌을 때 그 4개의 육가락 중에 배가 나온 개수가 배가 위로 향한 배가 나타난 육가락의 개수 그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1000번의 시행 중에 x가 1이 되는 경우가 110번 있었다라는 얘기고 x가 2가 되는 경우가 311번 있었다라는 얘기고 x가 3이 되는 경우가 384번 x가 4가 되는 경우가 179번 그리고 x가 0이 되는 경우지 등이 4니까 그러니까 배가 0번 나오는 경우는 16번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따라서 x가 나올 확률에 대한 이게 다 확률이니까 1000번 중에 그 x가 1이 된 경우가 110번 있었다 이제 그 얘기니까 x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될 확률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빈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률이니까 배가 한 번 나올 확률은 따라서 1000분의 110이야 이렇게 확률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각각의 확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과 같고 그럼 확률 분포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따라서 위아래를 곱하고 더한 게 바로 x의 기대값이잖아. 그러니까 x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육가락을 4개 던졌을 때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육가락을 4개 던졌을 때 그 4개 중에 배가 모두 몇 개나 나왔는가에 해당하는 그 배가 나온 그 개수를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이 이 표에서 구해지는 거야. 그런데 한편 살짝 생각을 하면 이 x는 그러면 똑같은 육가락을 4개를 던지는 거니까 육가락을 한 개씩 4번 던지는
그와 같은 시행을 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4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매번 P의 확률로 배가 나오는데, 그러한 P의 확률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X인 거지. 배가 몇 번 나왔냐라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그 X가 B의 4 그리고 P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대값을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 기대값은 따라서 4P야 라고 구해지는 값인데, 그런데 그 4P가 이 숫자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기대가 같은 값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게 큰 수요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P가 구해지면 이제 D가 구해지는 거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문제가 풀리겠다 하면서 글을 이제 써나가면 되겠지. 한번 써나가 보자고. 일단 이 식을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2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규칙 2에 의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비례식을 성립한다 라고 비례식을 바로 만들면 돼. P 대 1 빼기 P는 10 곱하기 2파이 빼기 세타 대 10D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10PD의 값이 1 빼기 P 곱하기 10 2파이 빼기 세타. 그러므로 D는 10 지워지고, 그리고 P로 나눠서 P분의 1 빼기 P 곱하기 2파이 빼기 세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그 P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편하고, 우리가 일단 이 이야기를 그 말로 이제 글을 써주기 위해서 이 x라고 하는 확률 연수를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했거든. 그걸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정의를 적당히 써줘야지. 그러니까 4개의 육가락을 4개 던졌을 때 4개의 육가락을 던졌을 때 그때 그 4개 중에 등이 나온 육가락의 개수, 등이 나타나는 육가락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표에 의해 x의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지.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다고 이제 이 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x, px, 네 개 중에 육가락을 4개 던졌을 때 그 중에서 등이 나온 육가락의 개수가 0일 수도 있고, 그리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개 이렇게. 0이 될 확률이 1000번 중에 16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정도의 빈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분의 16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1이 될 확률은 지금 도가 나오는 경우가 육가락 4개 중에서 배가 1개, 어이구 등이 아니고 배네. 그러니까 배가 1개 나온 경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1000분의 110, 그 확률은 x가 2가 될 확률은 1000분에 따라서 311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1000번 중에 311, 그리고 여기는 1000분의 384, 그리고 1000분의 179, 다 더하면 1이겠지. 1. 이와 같이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따라서 하면서 이제 기대값을 얘기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x의 기대값은 위아래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식을 일단 써주고 1 곱하기 1000분의 110 더하기 2 곱하기 1000분의 311, 그리고 3 곱하기 1000분의 384, 4 곱하기 1000분의 179.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1000분의 하고 살짝 먼저 보여줄까? 110이 되고, 그리고 622가 되겠지. 그리고 3을 곱해주면은 3, 42, 3, 8에 24, 3, 3은 9, 1152. 4를 곱하니까 4, 9, 36, 4, 7에 28, 31, 4, 2, 7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000분의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자고. 110하고 622를 더해주면은 732. 거기에다가 1152를 더하니까 1152. 4고 8이고 8이고 1, 1884. 1884에다가 716을 더해주면 0이고 0이고 2가 올라가서
1이 올라가지. 9, 1600? 2600이라 2600. 2600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기대값은 그러므로 지금 1000분의 2600이라는 수가 나오네. 따라서 10분의 26, 10분의 26, 5분의 13. 그래서 x의 기대값은 5분의 13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하고 이렇게. 그 x가 따르는 분포는 x는 이항분포를 따름으로 4번 던졌는데 매번 일어날 확률이 p이니까 를 따름으로 x의 기대값은 4p인 거지. 따라서 4p와 5분의 13이 같은 값이다. 즉 p는 20분의 13 이렇게 p의 값이 구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d의 값은 따라서 하고 d를 이제 결정해 주면 되겠네. d는 p분의, 그러니까 p가 20분의 13 그리고 1 빼기 p, 그러니까 1에서 이 값을 뺀 20분의 7 그리고 2파이 빼기 세타 20 지워지고 13분의 7 곱하기 2파이 빼기 세타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다.